이준석 대표에게 처음에 개혁 보수, 젊은 보수 얘기하면서 지지를 보냈던 젊은 층들이 예. 여전히 지금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걸 잘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비례대표 후보도 예. 선정을 했다면 그나마 좀 보완책이 됐을 텐데 그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는요. 예. 지난번에 합쳐졌을 때 그거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본인들의 기본적인 뭐 알량한 지적 우월감에 좀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양양자 개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고 당을 끌고 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했다가 직전에 취소합니다.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내일이니까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본인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 그랬어요. 거취라고 하면은 탈당, 사퇴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깜짝도 놀랐죠. 아, 개혁신당을 나가려나 보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저 입장을 내기 직전에 양양자 원내대표가 내놓은 표현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들 공개했잖아요. 순번까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양양자 원내대표가 강력한 불만 제기를 해요. 오늘 최고위에서 처음 비례대표 순번을 확인했고 첨단 과학기술 인재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요즘 당 보면요. 그 순번을 오늘 처음 봤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참 많은데 여기도 좀 그래요, 지금. 그러면서 강한 불만 제기를 하고 그 이후에 내일 제가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합니다라고 오늘 잡았어요, 오후에. 근데 직전에 안 합니다가 된 거예요. 우리 정치와 정당은 20세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정당은 오직 개혁신당뿐입니다. 참여한 최고위원 전원이 동의해서 그렇게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번 이주영, 그리고 2번은 천하람, 6번은 이희인을 공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지지율 상태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인물들 지역구에 출마했는데 후보 지지율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왜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 겁니까,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작진이 정말 제목을 너무 잘 뽑았네요. 존재감도 없는데 집안 싸움까지 하면 그건 뭐 설당이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한 석이나 건질까 말까 지금 이게 시중에 도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비례대표에서 3% 아니면 뭐 5%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는데 5% 돼야 2명 아닙니까? 근데 지금 10번까지 자랑스럽게 발표는 해놓고 6번까지가 당선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 물론 배수진을 치는 건 좋아요. 근데 양양자 의원은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깃발을 꽂았을 때 예. 어찌됐든 처음 손을 잡은 뭐 개국공신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와 손을 잡니 많이 헤어지니 많이 뭐 논란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양양자 의원은 뭐 한 축을 지켜줬는데 그 양양자 의원이 추천했던 인사들이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를 보강해 줄 수 있는 예.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 영입인재 1호라고 얘기하는 이창한 반도체 산업협회 부회장, 예. 과기부 1급 출신이고요. 그쪽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개혁신당이 출범하자마자 맨 먼저 영입인재 1호였으니까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사람 양양자 의원이 추천한 삼성 디스플레이 출신의 정보경이라는 지금 아마 사무부총장 당직을 맡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항변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준석 대표의 개인 플레이 그 드라이브에 나머지는 그냥 정말 설당이 지금 없는 상태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에게 처음에 개혁 보수, 젊은 보수 얘기하면서 지지를 보냈던 젊은 층들이 예. 여전히 지금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걸 잘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비례대표 후보도 예. 선정을 했다면 그나마 좀 보완책이 됐을 텐데 뭐 면면들을 보면 이준석 대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예. 정치인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개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죄송하지만 큰 변수로서의 작용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걸 스스로 지금 입증한 셈이 돼버린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나 비례 몇 번 안 주면 탈당하겠다라고 얘기한 인사가 10명이 넘습니다. 안 주면 탈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고 저 굉장히 한 지난 2주 동안에 환멸감이 들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지만은 네네네. 저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자, 지금 개혁신당이요. 사실은 새로운 미래가 손을 잡았다가 다시 쪼개졌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또 분열이 있는 겁니까? 그 안에서 또? 지금 이제 뭐 대부분에게 그 예. 어떤 정치적 비전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 예. 단지 이제 배지가 탐이 나서 비례 한 자리 받으면 이게 혹시 선전하면 이변이 조국 혁신당처럼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변이 일날 줄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모여든 거예요. 배지 쫓아서 이런 당에게 이권에 따라 모인 당은요. 바로 이제 저는 산산조각 난다 이렇게 보이고 너무 좀 폄하하시는 건 아닌가요? 실제 그렇잖아요. 제가 또 예를 들어 개혁신당 쪽도 반박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하시는 제가요. 거에. 제가 예. 얼마 전에 양양자 의원을 방송국에 직접 만났어요. 예.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설마 의원님 이준석, 천하람, 이게 비례 나가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물었더니 강력하게 부인하더라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역구에 다 희생해야 된다고. 그리고 양양자 의원 지역 나갔고 이준석 대표 나갔잖아요. 예. 저는 가장 황당한 게 천하람입니다. 2번 받았죠? 이분이 예. 노무현 뭐 코스프레로 이게 고향이 대구인데 순천에서 예. 뛰더니 갑자기 왜 비례로 도망을 갑니까? 뭐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정치인 천하람은 저는 끝났다 보고요. 지금 왜 산산조각 표현을 썼냐? 예. 당의 제일 중요한 게 당 3역이잖아요. 예. 원내대표, 그다음에 사무총장, 예. 그다음에 정책위의장. 예. 지금 원내대표가 양양자. 예. 뭐 탈당 기자회견 안 했지만 강력 반발하죠. 뭐 거치 입장 밝혔는데 취소했어요. 뭐가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지금. 사무총장 김철근. 예. 이분들이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분은 아마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비례대표를 신청을 했었죠, 본인이. 했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사무총장이 왜 안 하냐고 하니까 반발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다음에 정책위의장 김용남. 이분도 신청했죠. 그러니까 전북의 지역에서 뛸 분들이 비례 배지 보고 갔다가 비례 안 주니까 전북에 실망해서 그게 흩어지는 이런 당이다 보니까 예. 제가 보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더 어렵게 가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쉽지 않은데요. 이게 뭉쳐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가?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3자 시각으로 개혁신당 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는요. 예. 지난번에 합쳐졌을 때 그거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본인들의 기본적인 뭐 알량한 지적 우월감에 좀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국민들이요 두 거대 양당의 패권주의, 예. 그다음에 그 권력 투쟁 예. 이런 거를 되게 싫어가지고 제3지대를 응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제3지대가 그런 패권주의가 아니라는 거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뭐냐면 그게 가장 큰 개혁입니다. 지금 국민들에게는 막 팬덤, 강성 뭐 이런 걸로만 몰려가고 이런 게 굉장히 지긋지긋할 때 예. 그러지 않은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손을 잡고 화합하는 모습.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개혁인데 근데 그때 그걸 깼어요. 그러니까 제3지대가 표가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때 유지하고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예. 조국 혁신당도 이렇게 선전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그때서부터 나온 두 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전권입니다. 전권. 전권. 예. 지금 개혁신당이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전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쪼개졌어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행사하니까 또 쪼개지는 겁니다. 작은 정당일수록요 예. 공정하고 투명해야 돼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반발할 명분을 못 찾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전화로 안 주면 탈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 대외적으로 예. 그걸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을 빼앗는 게 그리고 다독이는 게 예.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대안이 되겠다고 신당을 만들고 제3지대로 간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 모습이 대안이 될 만한 모습인가?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